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관련된 뉴스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플랫폼 전환을 앞두고 기업들이 많은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혼란한 시기다 보니까 이 품질 그리고 또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처음 내다 보니까 거기서는 구조적인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콜 사태 이런 것들도 연일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 모빌아이 진영과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구글 웨이모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진영 이 두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 또 두 진영을 지지하는 소비자들 간의 날선 공방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내용, 많은 정보들이 오가면서 소비자들이 여느 때와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 기업이 잘못하는 부분, 놓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위력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테슬라든, 구글, 웨이모든, 현대든, GM이든, BMW든 벤츠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심지어 욕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올바른 서비스, 정당한 품질을 소비자들이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소비자들 간에 나를 세워서 너무 상처 주는 말, 인신공격성 말,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소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설적으로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기분도 상하고 열도 오르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인신공격성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욕감을 주는 이런 언사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라무세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좀 그리고 또 바보, 머리가 비었다, 문해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을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전혀 올바른 어떤 토론 방식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건전한 정보를 오히려 막는 그런 요소가 되죠. 최근에 그 라이다 진영이 이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의 성과로 인해서 상당히 충격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출발부터 라이다 진영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진이든 기업이든 간에 라이다가 그려내는 라이더 펄스로 인해서 계측된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형성해서 자율주행을 이루어나가는 게 가장 자율주행에 도달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은 이 센싱, 기본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머신러닝을 하든 알고리즘화해서 학습을 시키든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이전에도 카메라를 이용한 그 입체 3D 기술이 사용이 안 됐던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그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의 눈처럼 보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한마디로 시각 불일치, 왼쪽 오른쪽의 시각 불일치를 통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그 3D 영화 그런 방식으로 촬영이 돼서 안경을 쓰고 그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런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얹어보면 라이더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시스템 대비 정확도가 10에서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에 도달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라이더 진영의 기술진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가지고 자율주행 한다고? 자율주행 보조는 모를까? 3단계 이상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사기야! 이렇게 단정을 지었던 겁니다. 2018년까지는 그런 상황이 맞았어요. 물론 카메라 진영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스트럭처드 패턴, 구조화된 두 개의 빛을 쏘아서 그 빛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 기준점을 놓고 삼각 측정 알고리즘으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TOF,
time of flight. 이게 이제 사실은 라이다에서 구현하는 기술 방식이죠. 레이저 펄스를 쏴서 각각 물체에 부딪혀서 도달하는 그 시차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지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레이저 펄스는 뭐 빛의 속도로 갖다 도달하기 때문에 거의 뭐 시차 관련해가지고 오차가 없고요. 그리고 수백억 개의 빛이 사방으로 퍼지니까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몇 미리 단위도 측정해낼 수 있는 정확도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두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TOF를 구성한다고 해도 이미지 자체가 라이다만큼 정교하게 빛이 도달하는 어떤 그 이미지 센서에서 분석이 되는 그런 과정 자체, 그 알고리즘 자체를 그렇게 정밀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뭐 TOF라든지 Structured Pattern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를 구성을 하게 되면 또 소프트웨어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카메라 모듈도 좀 더 기존의 기본적인 몇 달러 수준의 카메라에서 좀 더 비싸져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점은 올라가는 반면에 효과는 크지 않으니까 야 이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어. 결국은 카메라는 이게 한계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을 그었던 건데 2019년에 그 코넬 대학의 이안 왕이라는 연구자가 이 이안 왕이라는 연구자가 코넬 대학의 PhD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나이 드신 교수님도 아니고 굉장히 젊어요. 페이스북 사진 보면 굉장히 젊습니다. 이 연구자가 팀을 구성해서 무슨 기술을 만들어냈냐면 의사 라이다. 의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스도 라이다. 스도가 가짜, 모조의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두 개를 이용해서 라이다처럼 이용하는 마치 이게 라이다인 것처럼 모조의 가짜의 라이다 형태로 해서 depth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전에 스테레오 카메라든 뭐 스트럭처드 패턴이든 뭐 TOF든 카메라로 구현을 하려면 시차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시각차이나 시차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 시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depth, 깊이를 이용하는 측량 방식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복잡한 기술적인 설명 제외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depth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돌린 다음에 이것을 의사 라이다로 3D로 구현하는 기술 요거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바로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로 depth를 측정할 수 있는 의사 라이다 기술을 FSD에 적용을 해서 베타 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얀 왕 연구자가 이제 발표한 논문에는 의사 라이다 기술을 이제 두 가지로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타입이 스테레오 뎁스 네트워크 SDN 방식으로 카메라만을 이용한 뎁스 측정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프 베이스드 뎁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GBD 그러니까 의사 라이다의 저렴한 라이다를 혼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테슬라는 라이다 안 쓴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라이다를 안 쓴다는 얘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SDN 요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만으로 뎁스를 측량하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라이다 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 기술을 아예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오픈소스로 공개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든 뭐 어디든 테슬라 외의 기업들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딥슬 기술을 통해 이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기술을 개발하려 하면 얼마든지 그 논문을 기초로 한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기술이 제안이 돼서 테스트를 해본 그 논문에 의하면 정확도가 라이다 대비 65%에서 한 74% 사이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스테레오타입 같은 전통적인 3D 카메라를 이용한 3D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실행했을 때에는 라이다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확도로 정말 이걸로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놀림을 받았는데 이 의사 라이다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뎁스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을 카메라로 구현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70%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확도가 지금 시작부터 달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이제 이 FSD 베타 버전에서 발전을 시켜서 좌회전도 하고 그리고 또 카메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자율주행의 어떤 세부적인 동작들 뭐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해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라이다 진영의 그 기술진 보고 카메라로 안 된다며 지금 되잖아. 사실은 새로운 방식의 카메라를 통한 뎁스 기술이 구현이 됐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을 빠르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의사 라이다 기술은 테슬라에서 개발한 건 아니잖아.
그 2019년 작년에 나온 논문을 기반으로 그 기술을 기반으로 SDM 방식의 뎁스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이라면 그럼 그 이전에는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였어? 그러면 뭐 스트럴 타입이라든지 뭐 TOF라든지 스트럭처드 패턴 뭐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서 구현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대안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럼 2018년도에 FSD 한다는 거는 그거 사기 아니었어? 대안도 없이 얘기했으니 야 이거 소비자 농락하는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 항상 그 논란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왜 일론 머스크 타입이라 해서 그만의 독특한 시간 체계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몇 년 안에 하겠다, 뭐 얼마 만에 하겠다 했는데 쭉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서 뭐 1년 만에 해라는데 뭐 2년 만에 나온다든지 3년 만에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표대로 그냥 뭐 하겠다, 언젠가는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는 일단 구체적인 그림이 없더라도 일단 큰 그림 그려놓고서 내가 여기 목표에 도달할 건데 어떻게 도달할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가보면 방법은 나올 거야. 속으로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일단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지를 화석에 보내겠다. 이때도 로켓의 구조, 또 어떤 로켓을 통해서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얼마의 비용으로 뭐 화성에 보낼 것이다. 이런 계획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한 2천만 달러 수중에 갖고 있으니까 2천만 달러 다 투입을 할 테니까 요거 가지고서 그냥 화성 보내면 되잖아. 그건 알아서 기술자들끼리 과학자들끼리 해가지고 이 예산 안에서 보내줘. 뭐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다가 이게 택도 없는 예산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대륙간 탄도탄을 러시아에서 구입을 해서 보내려고 했지만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제작서부터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서 오늘 스페이스X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좋게 말하면은 목표를 세워놓고 큰 그림을 통해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나가는 이런 파이니어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 대안도 없는데 투자자들도 있고 회사의 CEO 그것도 거대 기업의 수장이 이거 뭐 동네 구멍가게식으로 언제까지 대안도 없이 뭘 할 거야 이렇게 떡밥 던지면 되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게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FSD 카메라를 이용한 FSD가 지금 라이다 진영을 빠르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성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지금 확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 중국에서는 그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왕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안 왕잉이라는 이 연구자도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뎁스 기술 의사 라이다라는 탁월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얼마나 바꿀지가 기대가 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전에 2006년도에 설립된 그 DJI의 창립자도 프랭크 왕입니다. 27살에 회사 창립을 했고 지금 41살이에요. 사범대를 나온 선생님이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 또 비행 안정화 시스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결국 홍콩 기술대학에서 꿈을 이뤄서 새 회사를 설립해 지금 최대 드론 기업으로 성장한 경쟁자가 없는 드론계 애플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단장수도 왕서방이 최고라더니요. 어쨌든 지금 라이다 진영은 굉장히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의사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이 이 라이다에 근접하는 라이다를 압박할 수 있는 정확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카메라의 양산 시설이 너무나 지금 대조가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최소 몇 불이면은 뭐 카메라 모듈 살 수 있고요. 의사 라이다에 들어가는 거는 좀 비쌉니다만 이것들도 생산하는 업체들 카메라 기반의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불 수준으로 내리는 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이 기술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일단 구현을 해놓고 나면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판매를 했을 때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구조의 자율주행 기반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라이다는 어떻습니까? 루미나 라이다가 지금 500불로 가격이 많이 낮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루미나 라이다가 지금 대중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자율주행에 적합한 라이다인지 아닌지 검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실차에 얹어져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애리조나 피닉스에 이미 로보택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시스템 구성에만 10만 불이 넘어가는 전혀 양산화 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피닉스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문 밖에만 나가면 바로 내 집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 시스템을 상품화한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센서를 낮춰야 돼요. 라이다 가격을 낮추고 그 라이다에 들어가는 퓨전 센서도 낮추고 또 소프트웨어 가격도 낮추고 또 PC바스도 저전력에서 값싼 가격대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전체 구성을 했을 때 이게 뭐 1,500불, 2,000불 그 정도로 전체를 다 구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할 때는 이 테슬라의 FSD처럼 10,000불 이하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로보택시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가격을 낮춰서 냈을 때 동일한 성과가 나오느냐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닉스의 로보택시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디스트럭터가 보완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또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율주행은 아니죠. 이거는 일부 타행주행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한 로보택시마저도 이렇다면 이걸 대중화시켜서 테슬라가 현재 구현하고 있는 원가 기준 1,000불도 되지 않는 그런 디바이스로 가격을 다 낮췄을 때도 그런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FSD와 라이다 진영의 자율주행 성과를 비교할 때도 좀 공정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베타를 이게 문제다, 이거는 좀 무료스럽다 이렇게 좀 단점을 지적하는 건 괜찮은데 구글의 혹은 뭐 크루즈의 또 뭐 그 외의 자율주행 기반의 라이다 자율주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라이다 진영에서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이 범용화된 솔루션에서 구현된 영상들이 아니에요. 테스트카가 있고 그 차 가격을 제외하고서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10만 달러 이상의 장비를 얹어놓고 한정된 구역에서 운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이 완성도를 그대로 제공하려면 이런 차들은 5억, 6억, 막 7억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디바이스의 차량들에서 구현되는 결과인데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테슬라에서는 아주 값싼 장비들로 구현되는 이런 자율주행하고 비교를 해서 얘가 이렇게 월등하니까 얘는 쓰레기, 얘는 뭐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료로 사용하시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라이다 진영에서 값싼 라이다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대중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입하는 차,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 우리의 도로에서 좌회전, 뭐 우회전, 뭐 신호 대기, 뭐 사람이 지나갔을 때 이런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주행의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대중화된 솔루션과 테슬라 또 모빌아이와 같은 카메라를 기반으로 대중화된 솔루션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그럼 얘가 더 우울하네 아니면 얘가 더 우울하네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비교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라이다에서는 이걸 다 하는데 테슬라에서는 이걸 다 못한다. 그리고 또 테슬라는 저 밑에 있고 구글 웨이모를 비롯해서 뭐 바이두 심지어 현대도 중간 이상으로 가 있는데 테슬라 이거 뭐 이런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내비간트 리서치 이것도 보시면 뭐 나름대로 10개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공정하게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만 기존의 내연자동차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가의 장비를 통해서 구현한 테스트카, 그래서 한정된 구역을 통해서 이뤄내는 자율주행 성과 이런 데의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 테슬라는 2018년서부터 아예 리포트를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계속 되지 않으니까 테슬라는 계속 밑바닥으로 가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내비간트 리서치에서도 정보를 누락시켜야 됩니다. 테슬라는 리포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누락을 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리포트를 제공하네? 한번 맛 좀 봐라 하고서 맨 밑으로 그것도 굉장한 격차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꼴등이고 뭐 현대 기아차보다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러한 등수의 기업이 FSD를 가장 먼저 상용화해서 대중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비간트 리서치 같은 정보들은 테슬라를 제외한 그 외 업체들의 자율주행 성과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봐라 테슬라 저 밑에 있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그런 영상이 보여주시면 그런 영상에 걸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다는 가격을 지금 낮추고 대중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라이다가 가격을 낮추고 대중화를 하기 전에 카메라를 기반으로 뎁스 기술이 라이다의 정확도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올라와 버리면 라이다 진영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다는 빠르게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루미나에서 500불짜리가 과연 끝일지 아니면 그보다 가격이 더 낮춰질지 또 새로운 방식으로 레이저 펄스를 구성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저가형 라이다가 벨라비트 같은 거는 근거리용 그리고 또 자율주행 보조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야 돼요. 100불짜리는 아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거대 자본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본들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루미나든 벨로타임든 키웠는데 다른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에 다른 방식의 라이다가 생겨버리면 그걸 또 시설을 깔아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니까 라이다 이거 언제부터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부터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또 봉착해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전에 카메라 기반의 뎁스 기술이 라이다를 빠르게 압박해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나가게 되면 그때는 라이다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이다 방식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나의 자율주행의 방식으로 계속 발전할 거고 또 근거리에서 뭐 사람을 인식하거나 또 인사사고를 줄이는 방식이 있어서 여전히 라이다와 같은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메라를 보완하는 퓨전 센싱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시고 중심을 잡으려면 최대한 합리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한 발 멀찍이 떨어져서 두 진영을 냉정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내일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 잘 시작하시고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